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1 강의 중 1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의 의 및 성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의미하고 형법과 같은 형사실체법을 실제 범죄 사건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 또 형사법,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지요. 형사소송의 역사적 발전 및 구조를 살펴보면요. 형사소송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던 규문주의에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 제기에 따라 심판기관이 심판하는 탄핵주의로 변화했습니다. 탄핵주의의 핵심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독점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하는 국가 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소송구조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법원이 절차에 주도권을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사자주의는 대립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주도적 소송 활동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며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 직권주의 요소를 보충하는 절충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 및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그 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 절차일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주된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또 대법원 규칙으로서 형사소송 규칙, 이 세 가지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 등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관련 규정들,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먼저 장소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이 되지만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인적 적용 범위로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특권이라든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등 국내법적인 예외와 몇 가지 국제법적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판례는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인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자료를 이용해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사건에서 그와 같은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해서 다른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이 있으며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구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입니다. 공소시효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업 시간의 내용을 잘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주요 이념으로서는 주로 세 가지가 얘기된다고 했죠. 첫째,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 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고 진범을 발견하자는 요청입니다.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자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포함하며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적법 절차의 원칙이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으며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인데 형사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절차가 주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Justice denied, justice delayed 라는 강의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로 형사소송 이념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형사소송 절차는 법과 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즉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국가 형벌권 실현과 같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요청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로 대표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우선해서 적법 절차적 실체 진실주의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목적을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또는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사 절차의 주요 참여자 및 흐름을 개관을 해보면요. 형사 절차의 주요 참여자는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이들의 조력자로서 변호인,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리와 검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또 권리보호가 중요한 피해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에 등장하는 배심원 등 여러 참여자들이 형사 절차에 등장하게 되니까요. 용어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형사 절차의 일반적 흐름은 수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소 제기, 공판 절차, 재판, 상소, 또 상소에 그에 따라 확정된 재판의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주차 강의에 등장했던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1992년 9월 22일 선고 9일도 3317 판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성환 의원의 반공국시 발언 사건이었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행위 또는 그에 부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법리를 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 내용이었고, 즉 회의의 공개성, 원고 배포 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하며 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5월 13일 선고된 2009도 14,442호 판결은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공개 사건인데요. 국회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자료를 입수를 해서 대화 내용과 특정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와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본 판례도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상,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고요. 각 주의 정당행위 요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부수행위나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 인정되지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향후 강의를 통해서 또 자주 등장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법원 93년 12월 28일 선고 93도 3058호 판결은요. 형사소송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 절차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의 객관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서 보는 99년 4월 15일 선고 96도 1922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형사소송의 목적에서 정의와 형평의 가치를 어떻게 포함하여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사실 규명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서 정의와 형평의 가치가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과연 정의와 형평의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까요? 정의와 형평이라는 제목을 쓰는 그런 학술지 단체의 제목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정의와 형평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